지금 보여주신 화면이 저희 대상 공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거는 저희가 그냥 그 소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저희 공장을 초대합니다. 한번 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필요성과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지속 개발 가능 경위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이건 다 아신 내용입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가 미리 정리해보던 차원에서 전체적인 우리가 석유화학 사업을 얘기할 때 정유산업이라든지 원유 개발 쪽이 상당히 혼동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내 총 생산액은 한 335불 정도 저희 화학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업스트림인 원유를 개발하는 사업, 그 원유를 들여와서 저희가 정제를 하면은 가스가 한 4% 정도, 그 다음에 경질유가 한 52%, 나머지 중질유가 한 45%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납사가 한 6% 정도,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납사가 12% 정도, 그 다음에 휘발유가 한 6%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 12% 정도 나온 그 납사를 이제 드디어 저희 본업인 석유화학 산업에 가져와서 그걸 기철 원료로 해서 이제 열분을 해서 만들어 에틸렌의 주 원료를 만들어서 그 관련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게 석유화학 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운스트림은 우리가 만든 석유화학 제품을 공급을 해서 가공하는 사업이 이제 가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중에 석유화학 산업인 국내 총생산액 330억 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잘 아시는 대로 저희 한국의 석유화학은 세계 5위가 되겠습니다. 역시 1위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 그 다음에 사우디,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틸렌 베이스는 570만 톤 정도 되고, 저희 나라의 제조업 비중에는 5.3%. 그래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네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도 170억 불로 약 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잘 아시는 대로 저희 회사의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무역 흑자가 290억 불이었습니다. 그중에 약 3분의 1이 저희 화학 부분에서 90억 불을 무역 흑자를 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국가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석유 발전 우리가 역사를 간략히 보면은 맨 처음 물론 울산이 정부 위주로 해서 공업단지를 건설했고, 그 다음에 여천, 그 다음에 대산, 이렇게 이제 세 개 단지를 현재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는 지금 보시면 마찬가지로 가장 늦게 88년에 시작을 해서 91년에 가동을 했습니다만, 충청남도 대산시 서산시 대산읍 찾아오시기 제가 주소를 말씀드립니다. 이제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오늘 오신 부분이 다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어떻냐 하는 부분에 이제 조금 숫자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경쟁사인 한국, 일본, 중국, 물론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세 나라의 경쟁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틸렌 캐시 코스트 중심, 이게 물론 이제 상각만 빼는 총 원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317불 정도, 일본이 336불, 중국이 372불로 아직은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PP 경우에도 저희가 프로필렌의 경우에는 아직도 중동보다는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틸렌은 조금 우리가 에탄 베이스 경쟁이 없습니다만 있기 때문에 PP도 아직은 일본, 대만, 중국에 비해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교수분도 계시고 실제 화학분야 종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현실적으로 제 화학산업이 여러 가지 지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신 대로 공해 배출 사업이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 각 대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전자산업 부분의 재고정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서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좀 오해를 불식하고자 합니다. 가장 큰 오해가 잘 아신 대로 공장 안에 실제 여러분 보시겠지만 저희 지금 뭐 여천, 대산, 뭐 울산 할 것 없이 실제 지금 공장에 매일 내고 있는 공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겨울이 되면 이게 스팀을 밖으로 벤트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 매일을 배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겨울에 한번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결코 그거는 매일이 아니고 스팀을 벤트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기술 개발을 해서 스팀도 벤트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에너지 소비 사업이다. 이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맞습니다. 국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제조원가의 에너지 비용이 의존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용업입니다. 용업 분야가 한 9% 정도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제지가 한 7.6%, 그다음이 섬유 산업이 5.3%,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이 3.5%입니다. 그다음에 철강이 3.3%입니다. 이건 제 자료가 아니고 산자부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균 보면은 에너지 비용이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우리가 낮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화장실에 휴지를 썼는데 인하대학교 상당히 부자 같아요. 저희 공장은 휴지가 없습니다. 그냥 손 씻고 옷에 닦든 손수건을 닦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펄프가 종이가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우리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뭡니까? 이 휴지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인도 사람이 전부 다 우리처럼 화장지를 사용하면 1년에 카나다 살림이 하나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동남아 사람들이 휴지를 사용하면 아마존 밀림이 1년 만에 다 없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는 우리가 공해 유할 에너지 다 소비 업종은 아니다. 아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은 아예 팩으로 커피를 마셔야지 찻잔으로 세람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세람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비다. 오늘 혹시 엽정 마시면 안 오셨죠? 이런 오해를 우리가 불식해야 된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유가시 경쟁력이 낮아지는 산업이다. 맞습니까? 저는 고유가의 경쟁력이 낮아지는 게 화학산업이다.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화학산업만 경쟁력이 낮아집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가의 비용을 따지더라도 높지 않고, 솔직히 지금 우리가 현재 한 60%, 70% 사입니다만은 현재 저희 석유화학업체의 소위 이익률을 보더라도 뭐 그렇게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좋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반드시 맞는 얘기 아니다. 그 다음에 국민 경제 기여도가 낮은 사람이다. 이거는 정말로 틀린 겁니다. 제가 우리 석유업계에서 회의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핸드폰이라든지 텔레비라든지, 그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4.9mm 아주 초수퍼 핸드폰을 개발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제대로 대량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소재가 얇아지기 때문에 이게 푸시 버튼을 누르면은 이 강도가 견뎌야 됩니다. 화학 소재가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화학협회 사람들이 제주도 가서 한 달만 휴가를 가면 공장을 끄고
우리나라 IT 산업은 다 망합니다. 조금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욕을 하면은 그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게 실제 화학산업이 고객 유발 산업이냐, 이것도 제가 지금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제 여자가 조금만 얘기 더 나면 초대를 해서 현장에 가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세계 유명 관광가인 베니스라고 하셨죠? 베니스, 그죠? 물의 도시 베니스. 옛날에 베네치아로 세계를 주름잡던 이탈리아 도시국가입니다. 베니스에서 바로 앞에 보면은 아주 큰 리파네르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가보세요. 지금은 제가 돈을 못 드리니까. 바로 정면으로, 나중에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강릉 경포대 앞에가 리파네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한 40km 가면 페라라라고 있습니다. 페라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소위 좀 미안합니다. 얘기 빗나가는데 아주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그죠? 소위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그 대상 인물은 잘 아시는 체사레 보르자의 옛날에 페라라가 근거지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도입니다. 그 페라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셀의 쉘에 R&D 센터가 있습니다. 그 소위 노벨 화학상을 받으신 그 지글라타 촉매를 개발한 데가 그 페라라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공장이 다 있어요. 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고도의 NCG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틸렌을 파이프로 그 베니스 건너편에 소위 리파이너리에서 끌고 와서 거기 지금 PP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경주 바로 그냥 첨성대 앞에가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그 북구의 그 피오르드 해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유명한 스모크 사문, 아마 가시면 아주 프레시한 사문이 있습니다. 그 소위 스웨덴의 피오르드 해안 입구, 피오르드 해안을 여행하시려면 반드시 스웨덴의 그 입구에서 타야 됩니다. 그 도시 이름이 버겐입니다. 제가 좀 버리겐인지 버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버겐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UCC의 가장 유명한 피컴파운드에 세계적인 고전압 그 피컴파운드를 공급하는 마켓의 유리 공장입니다. 그 공장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리파이너도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반드시 그 얼마나 유명한 관광지입니까? 북극의 피오르드 여행하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아주 그 싸움은 산지입니다. 그게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지금 제가 보기에 여의도다 좀 지어야 됩니다. 여의도에다가 우리가 컴플렉스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베니스에도 있는데 왜 여의도에다 화학 컴플렉스 못 줍니까? 그걸 우리가 공해 산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로 우리 화학기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화학 산업은 결국 천연 소재를 아까 말한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철저하게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그 제자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장에 실제 안내를 해서 이런 철저한 의식 전환이 되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회사의 지속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회사 조금 연역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단지를 88년에 시작을 해서 91년 저희가 1단지 NCC 관련 제품을 저희가 생산을 시작을 했고, 2단지는 아로마틱 PX 공장을 새로 시작을 해서 95년에 물건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단지 대형 투자를 하자마자 97년 말에 IMF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잘 아신 대로 이게 화학산업은 자본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부채의 과다로 인해서 불명예스럽게도 저희가 빅딜의 4대 업종의 빅딜, 현대석유화학과 저희 회사가 합병하라는 그런 국가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외잘 유치해서 대산단위 통합하는 데는 실패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대석유화학은
호남과 LG로 매각이 됐고, 저희 회사는 그 이후에 나름대로 저희가 피나는 구조동 내지 경영실을 통해서 2003년에 블라드 토탈사로 하여금 약 8억 불의 외자를 유치해서 현재 50-50 합작회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현재 약 2년 동안에 지금 합작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물론 뭐 다른 관련 산업도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약 10년 동안에 과연 세계적 화학 산업은 어떻게 이게 변했느냐 하는 걸 보면은, 왼쪽에 보시는 게 지금 여러분이 상당히 눈에 익은 그런 회사의 CI가 되겠습니다. 지금 깜박거린 게 그동안 10년 동안에 다 지구상에 없어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아마코라든지 유니온 카바이드, 그 다음에 유럽의 가장 큰 DSM, 그 다음에 뭐 아코 등등 이 중에 16개 회사가 없어지거나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합작회사인 그 토탈로 사실은 브라셀의 피나하고 또 같은 불란서의 엘프가 합병이 돼서 토탈 피나 엘프,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의 석유화학 회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뭐 심플한 게 아름답다 해서 역시 그 머지된 회사는 비운을 맞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피나 엘프를 떼고 아주 심플하게 그 머지를 추진한 토탈 회사로 저희가 바꿔줬습니다. 또 이게 제가 조금 회사를 소개하면, 본래 제가 삼성 아토피나로 2년 전에 출발했습니다만, 아토피나가 지금 말씀드린 피나의 화학 부분의 브랜드네임입니다. 그래서 브라폼은 상당히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학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 아토피나. 보니까 너무 아토성 피부염이 많다고 해서 강력히 토탈 항의해서 토탈로 하여금 피나를 빨리 떼라 해서 금년 초에 토탈로 심플하게 됐습니다. 삼성 토탈. 저희가 삼성을 토탈하는 기업으로 앞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토탈링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공개된 숫자이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98년에 1조 3천억 매출해서 작년에 제가 2조 7천억 매출을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채 과다로 98년에 2조 2천억의 부채를 현재 한 2천억 수준으로 지난 6년 동안에 약 2조 정도를 저희가 부채를 상환해서 현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가장 좋은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나로 다시 거듭나게 됐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에 저는 힘이 크다고 봅니다. 저희 이제 비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2조 7천억이 한 2간 5천억 정도 저희가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NC 프로탄 관련 부분의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기존 공장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명실공히 세계적인 베스트 인 클래스 석유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7년 정도 완공이 되면은 매출은 5조, 그 다음에 이익은 뭐 작년 수준 정도는 1조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에는 10조 매출을 우리가 달성을 해서 생산은 1000만 톤 규모, 뭐 저희 꿈이 되겠습니다만은 1초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저희 회사의 목표로 현재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결국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화학업체는 환경 친화 경영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에너지 효율을 저희가 높이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컨설팅 회사인 솔로몬 스터디에서 NCC의 세계 113개 업체의 에너지 원단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제2위의 고효율을 가진 NC 공장으로 제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원단위도 2001년에 4.94 mkcal에서 네틸렌 1톤 생산하는 제작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78로 꾸준히 더 에너지 효율을 올린 쪽으로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기준도 옆에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를 들면 속수가 270입니다만 현재 한 58. 그 다음에 뭐 수질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환경 기준보다도 훨씬 더 오른쪽 관리 기준은 사실은 저희 삼성그룹의 내부적인 관리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걸 더 우리가 소위를 올려서 코스트가 좀 올라가더라도 철저하게 환경오염 방지하는 데 회사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작년, 금년 아직까지 저희가 그 로스타임 인절 레이트가 제로입니다. 무죄에 제로를 하고 있고 특히 360만 인실 지난 9월 달에 달성을 해서 상당한 그 세계적인 수준의 안전 제약 없는 공장으로 저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비계 가동 일수도 94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거의 제로 수준까지 현재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결국 제가 글로벌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람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물론 우리가 그룹적 실시하고 지역 전문가, 그 다음 특히 금년에는 상반기에 과부장급의 한 30명을 한 4개월 캐나다 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다음 버클리대 단기 MBA를 상반기에 12명 정도 보냈고 하반기에 한 10명 정도 해서 한 20명 정도를 물론 과부장급이 되겠습니다. 단기 MBA 코스를 보내 그 여러 가지 국제 마인드라든지 과학 연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탈 갑작스의 교류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외 수준을 몸소 우리가 체험을 해서 수준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국 시장에 대한 그 소위 이 공약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심플하게 중국 현재 생산하고 있는 데보다 더 우리가 로컬라이즈 해야 된다. 더 고객에 가까이 된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모빌 오피스 개념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국내 중국 담당 수출이 부서가 현재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으로 옮겨서 중국에서 주중에 근무하고 오히려 주말에 서울에 출장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6년 정도는 현재 수출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출 부분의 본사를 제가 중국에 옮기는 걸 현재 심정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봉사부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꿈나무 과학교실이라든지 사랑연타운동 등등을 전 사원이 현재 참여하고 있고 특히 매칭 그랜트 시스템은 개인이 자기 월급에서 낸 기부금의 똑같은 금액을 회사가 같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00%가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가 더 철저하게 더 좀 우리가 푸시를 해서 더욱더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회사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